성경에 빛과 소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몸속에서 소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닷물 같은 경우도 이제 0.9%는 항상 소금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바다가 썩지 않게 이렇게 하고, 뭐 인간이나 자연이나 똑같은 산물이니까 중요하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가 있죠. 바깥 세포 밖, 세포 안. 그래서 여기 나트륨이 있죠. 칼륨이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수용체 립세터가 있어서 이제 받아들이고 양이온이 둘 다 양이온을 하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중요한 게 칼륨을 이제 포타슘이라고, 의학을 좀 생화학이랑 배우시면 나트륨 이제 소디움이라고 하죠. 예, 그거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육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들락날락거리죠. 이온들이 전기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 그러면 이제 사실 소금을 안 먹으면 힘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식동물은 항상 동물 피를 먹죠. 소금을 섭취하죠. 초식동물은 근데 이제 그것들 못 먹으니까 인간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소금을 먹어야 되죠. 술록 같은 경우도 소금 먹으려고 알파카 같은 경우 붓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끼나 이제 걔네들 풀 같은 건 항상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육이 더 중요하다. 세포 안팎도 중요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심장도 근육이니까 근육 안 뛰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 또 세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양학적인 단위죠. 예. 세포가 기능을 안 하면 이제 사람은 죽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었고 이제 근데 소금은 또 300식품력이죠. 그래서 밀가루와 설탕, 그 다음에 소금 이거 굉장히 해롭다. 현대의학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특히 이제 고혈압에 안 좋으니까 저염식을 해라. 맨날 그거 영양사나 뭐 병원에서 맨날 그 설명해주고 있죠.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제 물론 이제 태양인 소양인한테는 좀 맞고 서양인들은 그나마 태양인과 소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동일수세번을 봤죠. 동무 이재마 우리 할아버지 뻘 되신 분이 쓴 건데. 예. 근데 식염이라고 딱 그 소금이 소음인 편에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또 특이한 게 이제 철도 있었어요. 그 대장간에서 이렇게 한 철, V죠. 그게 딱 있어가지고 저는 놀란 적 있어. 그러면은 소음이는 고혈압에 소금이 상관없다. 그때 당시에는 뭐 엄청나게 저염식 하라고 그런 말이 이제 유행을 한번 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본초 과목도 보면은 소금에 엄청나게 한 100가지 정도 넘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명통치야? 순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 소금이 실제 하는 일을 보면 이제 삼투압을 우리도 이제 몸도 그 링게르라고 해서 그 솔루션을 맞죠? 예, 플루이드를 맞으면은 그 뭡니까? 다 그런 게 소금물 있죠. 소금이 해로우면은 노멀셀라인이라고 하는 소금물을 넣으면 안 되죠. 예. 왜 그걸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삼투압이 없이 그냥 소금기가 없이 그냥 증류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죠. 그 삼투압이 안 맞으니까. 예. 그게 항상 있어야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예. 뭐 거기에다 뭐 포도당을 넣든 뭐 비타민 C를 넣든 뭐 약을 치료약을 넣든 뭐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삼투압 유지하고 수분 저류에 큰 역할을 한다. 소금을 먹게 되면 이제 짜고 물을 먹게 되죠. 예. 한의학에서 이제 물과 불이 어떻게 보면 반대죠. 그러니까 소금 섭취했다는 것은 이제 불을 섭취했다는 거니까 물을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체가 이제 물을 들이키게 되는 거죠. 이건 균형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 체내 수분량이 많아진다. 예. 물이 제일 중요하죠. 인체 내에서 물이 70%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탈수죠. 처음에는 이제 7, 80% 됐다가 갓난 탄생하는 이제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운동을 하면 갈증 느끼죠. 사람이 뭐 자기네들이 맨날 이제 운동하자고 이건 뭐 상식이 됐죠. 요즘 사람. 저는 뭐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갈증을 느끼게 되죠. 운동하면은. 예. 그래놓고 왜 소금 안 먹으라고 하는지 그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어떻게 보면 맹물만 먹으면은 안 좋아질 수 있죠.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 마라톤 하다가 물 수분 공급 2리터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갈증을 느껴서 이제 몸을 양적인 상태, 열의 상태로 하고 이제 이거 반대는 음적인 상태죠. 예, 그래서 추위, 더위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딱 지금 같은 여름 기간에. 예. 특히 그래서 여름철이면 물이 필요한데 맹물만 먹으면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죠. 예. 염도 그 태음이 소음이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포카리 스웨트도 이온 음료수에도 뭔가 전해질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소디움, 포타슘 다 있죠. 예. 그럼 맹물만 먹어야지 왜
포카리 스웨트가 좋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맹물 그냥 생수 먹으면은 기운이 더 훨씬 팍 빠지더라고요. 예. 뭐 시원해서 좋기도 하고 뭐 갈증 해소도 되지만 뭔가가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소음이라서 이게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수 특히 정수기물도 없고 더 막 그 기운이 확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밥 먹거나 뭐 딴 거 먹어야 겨우 이렇게 기운이 나는데 예. 맹물 먹으면 확 기운이 확 떨어져 가지고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더. 예.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감각 혀 구미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감각이 발달해 가지고 소금기를 피한다. 나는 짜게 먹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소금 섭취가 부족해서 이제 소변량이 늘어나서 이제 탈수 더 빠지게 되고 몸이 탈수가 되면 이제 심장박동이 상대적으로 보상적이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보일러 우리가 이제 파이프에 물이 부족하면은 잘 안 돌죠. 보일러가 난방이 안 되죠. 예. 그 대신 이제 빨리 돌아야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빨리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압력이 세져야죠.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무리가 되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예.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심장이 지쳐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러면 심방세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게 되죠. 예. 규칙적인 리듬 못 뛰고 그리고 뭐 우리가 최근에는 뭐 공황장애도 많이 있죠. 예. 패닉 신드롬. 예전에 몰랐는데 뭐 이경규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좀 최근에 알았는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이유가 없이 공황장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사실. 자기가 놀랐거나 뭔가 문제가 없는데 심장이 그렇게 막 갑자기 미친 듯이 뛰고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이 부족해서다. 물이 부족하니까 심장이 좀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심장 근육 자체가. 그리고 그 자체가 심장박동 자체가 자율신경계 아닙니까? 교감신경계가 항진돼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특히 이런 경우는 이제 카페인 음료 뭐 그런 것도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커피 같은 거 요즘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을 체질이 이제 태음인과 겨울 체질인 소음인은 이제 바닷물고기 때문에 아무리 소금을 많이 먹어도 배설되지 않는다. 예. 배설된다 다. 예. 그래서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 유의가 부족하죠. 그 유해에는 염산이 있지 않습니까? 염산은 HCl이죠. CL이 어디서 옵니까? 그 염화 쪽이 염화나트륨이 소금이니까 그쪽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유해 능력 자체도 떨어져 소금을 안 먹으면은 소화력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육식동물은 그냥 초식동물 피 먹으면 거기가 소금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이 되죠. 육식하면. 근데 채식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 채식주의자는 어떻게 보면 태양인 소양인한테 좀 맞는 거죠. 예. 수분 부족으로 입마름, 심기항진, 불면, 불안, 답답,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물을 마셔도 사람이 이제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순서 자체가 물을 먹은 다음에 소금을 먹어야지 소금을 먹은 다음에 물 먹으면 이 순서가 안 된다고 저희 스승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을 보게 하는 이뇨시키는 거 있죠. 커피, 초콜릿, 녹차, 커피, 뭐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커피 특히 이뇨작용이 심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자주 가죠. 예. 그러면 더 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건 물 보충하는 게 오히려 물이 더 빼내는 거니까 더 해롭게 된다. 물론 이제 뭐 소양인이라 태양인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커피에다가 뭐 크림이라든지 뭐 설탕 같은 거 설탕은 태음인 음식이니까 이거 넣으면은 안 되게 되죠. 예. 그래서 더 부족해진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 호박, 치커리, 오이, 가지, 상치 이런 것들은 이제 포타슘 아까 말한 칼륨이죠. 예. 영어로 뭐 칼륨 늘려가지고 칼륨과 그 나트륨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세포 그 내외를 그 채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양이오니까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소디움인 소금이랑 포타슘인 이제 칼륨은 그 기량작용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시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이제 포타슘이 늘어나니까 소디움인 소금을 배출시킴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예. 특히 이제 소음이 태음인한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소음인과 태음인은 이제 동의보감식으로 하면은 차다. 니네들은 찬 체질이니까 과일 채소는 차다. 고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다는 거죠. 예. 항상.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니까 과일 채소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럼 고기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차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 생냉지물이라고 항상 그러면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이 그걸 먹지 말라. 그러니까 날것이라든지 냉한 그런 것들 대부분의 뭐 과일 채소가 다 찬 거니까요. 예.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 이유다.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포타슘을 늘리고 소디움이 소금 방출시키기 때문에 물을 빼내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더 몸을 안 좋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